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 황수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0월 탭스 시험 대비해서 적중 예상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최근에 탭스 경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계속해서 긴 지문, 호흡이 긴 지문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짧은 지문에만 익숙해져 있으시면 안 되고 긴 호흡의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긴 지문도 내가 겁먹지 않고 문장을 다 읽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제가 9월에 강조했던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실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긴 지문이 상당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열심히 연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점은요. 갈수록 A, B, C, D 선지가 아주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를 둬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차이를 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문은 쉬웠는데 선지가 어려워서 답을 못 고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포인트가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 정확한 포인트가 ABCD 선지 중에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지 상대적으로 가장 우월한 아이를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비교하는 연습을 상당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의 연습은 어떤 내용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문제를 풀고 나서 정오답 근거를 맞춰보는 데서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푸시던 간에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하고 나서가 진짜 공부라고 하는 점. 그래서 얘가 이래서 정답이고 이래서 얘는 오답이었어. 이거를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요거를 좀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 인트로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어야 되는데요. 자, 1번에서부터 7번까지 8분 시간 잡고 푸셨어야 되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셨다라는 가정하에서 풀이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파트 1에서 내용 빈칸입니다. 그래서 내용 빈칸은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보시고 내가 뭘 찾아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주제를 중심으로 여기 들어갈 내용을 찾는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It. 자, 그것은 combines. 합쳐주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합하고 있냐면 flavors, 어떤 맛을 통합하고 있어요. 대절이라고 하는 맛을 합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대절의 내용은 어떤 맛인지를 내가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맛에 관련돼서 어떤 맛인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요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냐? 자, over the course of millennia니까 수백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백 년 동안에 거쳐오면서 자, 우리 초창기에 인간들은 발견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발견을 한 내용이 보시면 not only but also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라고 하는 것도 발견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발견했냐면 많은 식물을 근본으로 하는 이러한 음식들이 쓴맛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잠재적으로 좀 독성이 있을 수 있다,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뭐를 연관지은 거냐면 맛하고 독성을 연관지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쓴맛이 있는 게 좀 몸에도 안 좋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맛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알게 된 거예요. 자, 뭘 알게 됐을까요? To avoid. 피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것을요? 이러한 음식들은 피해야 되는 거야. 쓴 음식은 몸에도 안 좋아. 오, 이거 피해야겠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지식이 이제 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That were salty or sweet.
이거 뭐예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단짠, 그쵸? 그러니까 단짠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선호가 생긴 거예요. 왜? 걔네들은 독성이 없었으니까. 되시겠어요? 자, 얘가 그대로 정답이 옵니다. 될까요? 예.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내용을 쭉 걸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독성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달고 짠 것은 좀 좋아하는 그런 선호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예. 자, 그럼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ABCD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과학이 밝혀냈나요? 가장 영양소가 많다고 영양소가 많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몸에 안 좋으냐? 아니면 안 좋은 면이 없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자, B번은 어떠세요? 사람의 몸이 한때는 거부했었던 그런 뭐 쓴맛을 지금 뭐 합치고 있나요? 정크푸드에서?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때 거부했었던 거 지금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긴 지금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회사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C번은 보자마자 X 하셔야 돼요. 자,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왔죠? 더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맛들을 합치게 되었어.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단짠, 그쵸? 예.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이 함풀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 온 그러한 단짠에 대한, 그러한 단짠 맛에 대한 어떤 선호를 합친 것, 그게 바로 정크푸드가 되었어.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크푸드에서 나오는 그런 맛이 처음에는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기전이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데이빗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연결어 문제 볼 건데요. 자, 연결어 문제는 앞쪽에 있는 내용과 뒤쪽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어떠한 프레임 속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푸는 문제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시고요. 저는 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만 좀 프레임을 볼게요. 논리적 관계를 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자, 이러한 것이 boost the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ed by wind farms예요. 예. 그래서 이 wind farm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전기의 양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by 하면 차이의 정도예요. 어느 정도까지? 33%나 한 5년 안에 증가시켜 줄 수 있어요 라는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 놓고 뒤쪽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연구의 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글로벌 워밍의 어떤 지구온난화죠. 그렇죠? 지구온난화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게 이해가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왜 나오는 거냐면은 앞에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뭔가 바람이 세져서 그래서 풍력 발전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이해된 건 아니고 그리고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양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건 확실하진 않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쪽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뒤쪽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확실치는 않아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역접의 전환어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따라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개념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so가 답이 되는 이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머지를 내용 보시면은요. besides랑 on top of that은 비슷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게다가란 뜻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likewise 하시면은 마찬가지로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not belong 문장 골라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주제고요. 예. 요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를 골라내실 수 있으셨어야 되는데 자, 저는 나머지 문장을 다 해석하지 않고요. 주제 문장이랑 단문장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오케이? 예, 나머지 문장들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global warming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왔네요. 그렇죠? 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more of a political controversy than a scientific one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자, more of A than B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 B라기보다는 A야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A rather than B 이거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우리 지구의 온난화라고 하는 건 말이죠. 과학적인 논쟁, 여기서 원은요, controversy 받아주고 있는 그러한 대명사예요. 그죠? 그래서 과학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되게 정치적인 논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뒤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논쟁이 없는 거죠. 논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it's united. 의견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놓고 B번에서는 바로 disagreement가 있는 거는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정치인들 사이에나 의견이 다른 거야.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입장이 달란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C번에서 아시아에서는 그죠? 예. 이렇게 burning of fossil fuels죠. 그죠? 화석 연료를 태우는 데서 나오는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아주 주요한 건강에 문제가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야 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지금 끝까지 보시면은 결국에는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글로벌 워밍에 관련돼서 의견 불일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그 예시와 상세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메인 퍼포즈를 고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글의 종류가 Dear Residents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뭐 주민분들께 어떤 공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 이 Blue Coast Townhomes에서는요. 당신들한테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안전한 그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 this is why는 우리 so랑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we maintain 우린 유지하는데 strict 아주 엄격한 no smoking policy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연하세요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요. 당신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해야 되냐면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만 스모킹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위반하다가 걸리면 자, be caught 하시면은 걸리다란 뜻이에요. 잡히다 걸리다. 예. 위반하다가 만약에 잡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권한이 있어요. 어떤 권한이냐면 take appropriate action입니다. 우리 조치 취할 수 있어요. 자,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in your lease agreement예요. 예. 네, lease라고 하는 건 임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대 합의서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당신들한테 조치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치라고 하는 건 어떤 조치냐면 뒤쪽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may include fines. 벌금 될 수 있고요. and eviction. 아주 중요한 단어죠. 퇴거예요. 퇴거. 집에서 쫓아내는 거죠.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 걸리지 않도록 반드시 금연 지켜주세요 라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purpose를 간다면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지정된 장소인지
를 얘기해 주는 거다. 여기가 지정돼 있어요. 저기가 지정돼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쵸? 예, 그러니까 A번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착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apartment complex에 사는 이점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다? 전혀 아니었고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제안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suggestion 요구하는 거 아니었고요.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자, 거주자들에게 어떠한 결과, 뭐에 대한 결과? For violating a policy. 그렇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어떠세요? 얘가 가장 적절하죠. 예, 당연히 policy는 No smoking policy를 대신하고 있는 거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떨어지고 있는 건 정답 데이빗 이렇게 보실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에 5번째 내용인데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which is correct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which is correct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푸셔야 되냐? A, B, C, D를 먼저 보시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를 하시면서 맞는 내용이 나오면 답 정리를 하고 바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푼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자, 노벨상 할 때 그 노벨이에요. 그죠? 그래서 Alfred Nobel은 bought a newspaper to publicize the prize. 그 상을 공표하기 위해서 자, 신문을 샀다? 이건 이상하고요. 아마도 여기에선 신문사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는 뜻도 있고 신문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신문사를 샀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be opposed to 하시면 뭐뭐에 반대하다란 뜻인데 전쟁에 반대한 한 남자가 그것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오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자, C번 알프레드 노벨은 좋아했어요. 그 자신을 부르는 거죠. 뭐라고요? The Merchant of Death 하시면은 죽음의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파는 사람이란 뜻이죠. 죽음을 파는 사람.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걸 좋아했다 라는 내용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the first Nobel Prize는 자, 첫 번째 노벨상은요. was awarded to 누구누구에게 수여되었다. 자, 스웨덴의 발명가에게 수여되었다. 첫 번째 노벨상을 누가 받았는지 그것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지금부터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알프레드 그 노벨은요. 스웨덴의 발명가였습니다.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죠. 자, 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같은 이름의 상 때문에 알려져 있죠. 노벨상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전부 다 해서 노벨은요. 350개가 넘는 그러한 특허를 획득을 했었대요. 그치만 가장 유명한 것은 다이너마이트로 가장 유명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due to 뒤에 explosive and armament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폭발물이라던가 이런 무장화에 관련된 그의 투자 때문에 그가 아주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he was a lifelong pacifist예요. 예. 자, 이거는 평화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pacify 하시면은요. pacify 하시면 이게 이제 평화롭게 하다, 진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평화주의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읽었던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죠? 전쟁을 싫어했지만 전쟁 때문에 엄청 부자가 되었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었죠? 바로 B번에 나와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B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정답을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여기까지 보시고요. 답을 체크를 하시고 여기 안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일단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만한 내용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prematurely published his obituary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prematurely 하시면은 너무 일찍이에요. 너무 일찍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게 부고거든요. 부고. 예.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란이죠. 그래서 본인의 부고가 이제 뭐 신문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제목을 달고 나왔냐면은 The Merchant of Death is dead. 죽음을 파는 상인이 죽었다라고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노벨을 죽음을 파는 그냥 돈을 버는데 죽음을 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남들 죽여서. 이게 굉장히 자신한테는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대부분의 돈을 들여가지고 나 그러면 평화에 일조할래. 그래서 이제 노벨 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었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고요. 요거 조금 이해 안 되실 텐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그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라고 잘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prematurely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잘못 나간 부고 때문에 노벨은 결국엔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B번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C번에 대해서 보신다면은 노벨은 자기 자신의 Merchant of Death로 부르는 거를 좋아했었다? 절대 아니죠. 아주 싫어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보실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파트 4 관련돼서 6번과 7번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트 4를 푸실 때는 문제를 항상 먼저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찾는 독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될까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aesthetics는 주로 무엇에 관심을 갖나요? be concerned with 하면은 뭐뭐에 관심 갖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 미학이에요. 미학. aesthetics 하시면은 미학인데 아름다움에 관련된 학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쨌거나 미학은 무엇을 주로 다루나요? 무엇에 관심 갖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고요. 7번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랑 중점적인 문장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미학이 뭔지에 대해서, aesthetics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미학은요, a branch of philosophy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한 지류이다. 한 부분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at is mainly concerned with beauty예요. 미에 관련된 것을 주로 다루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학문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학문의 목적은 뭐냐면요. So help us to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을 이해합니까?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how, 어떻게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물건들이 아름답다고 인지하는지, 어떻게 뭔가는 아름답다고 인지하고 어떻게 뭔가는 이상하고 못생겼다라고 인지를 하는가, 그러한 어떤 기전,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or, 자, ascribe 하시면은 자, A to B 이렇게 나와서요. 자, A to B 이렇게 나와서 A를 B에 있다고 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탓이다 혹은 누구누구의 그 근원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물체들의 어떠한 물건들에 있다라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바로 미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1번 문제의 답은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미라고 하는 것, 아름답다라고 하는 가치, 이거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왜 거기다 부여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미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A번에 보시면은 어떠한 종류의 것들을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가치 있고 저것은 가치가 없어를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다가 다른 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어떤 방식에 관련된 거, 그러한 원인에 관련된 거, 그러한 논리에 관련된 걸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A번은 정답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셨으면 아마 A번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안 되는 이유, 뭐는 가치가 있고 뭐는 가치가 없어 라고 정해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을 만들어낸다 전혀 아니었고요. 자, C번 같은 경우에 왜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가, 뭐 이런 어떤 방식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쩌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가시는 거였고요. 자,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다. 자, 무엇을 하라고 설득을 하는 거다? To value, 가치 있게 하라고. 예. 그리고 뭐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좀 투자도 하고 이러라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한테 하라고 설득하는 그러한 학문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persuading부터 틀렸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내용에 inference를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 paragraph에서 나와 있는 포인트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는 not only perceive it with our senses,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적으로도 반응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고 없고에 관련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는 거야 라고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것을 다시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 그리고 판단을 가지고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으로 봤는데 그거 그냥 눈에서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빨간색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빨간색 좋아, 빨간색 나빠 이렇게 저쯤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경험을 우리가 연구를 함으로써 결국에 이 미학자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깔려있는, underlying 하면은 기저에 깔려있는 이란 뜻이에요. 기저에 깔려있는 그러한 작동을 하고 있는 원칙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것을 드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through logic and reas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논리 그리고 합리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방식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보시면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원칙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미라고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원칙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를 밝혀내는 게 미학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7번 정답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A번의 내용 보시면 자,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Combining ideas from different philosophical branches. 되게 다양한 철학의 지류들의 생각들을 합치는 것의 결과다. 다양한 philosophical branch 자체가 언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럼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논리라던가 합리성 혹은 이성, 그 다음에 논리 이런 것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딱 보이지는 않아요. 한 번에 딱 보이진 않는데 잠깐만 좀 따라가 볼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따라가 보면 자, 요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였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 그 감정적인 반응이 뭘로 이어져? 저지먼트로 이어져. 그리고 이러한 저지먼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이용해? 논리와 이성을 이용해. 이렇게 갔죠. 이게 지금 굴비처럼 엮여져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비번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쫙 엮여져 가지고 하나로 함축된 게 바로 비번 문장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가장 최고 난이도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요거 만약에 푸셨으면 여러분 진짜 잘하신 겁니다. 오케이? 자, 정답이었고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이 미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덜 중요해, 더 중요해 자체가 아예 얘기가 없었습니다. 언급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아니었고요. 자, philosophers evaluate beauty art. 자, 지금 철학자들은 예술의 아름다움을 평가한다라 그랬는데 자, 철학자들이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내용이 아예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아예 언급이 안 된 형태로서 정답이 될 수 없는 아이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B번의 정답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A, C, D의 오답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 나온 내용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걔네들을 소거하시다 보면 또 답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요 정도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요. 우리 7문제를 연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독해 문제를 푸실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푸실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해 보셨는데요. 자,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 탭스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